다육이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좀 지저분하지만 부끄럽지만 제 베란다 내부를 보여드리는데요. 햇볕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어, 오후 12시가 지금 다 된 시간인데 햇볕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런 베란다 샤시가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이렇게 이중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정말 질이 낮은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방충망을 닫으면 또 빛이 그만큼 많이 투과가 돼서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베란다 내부에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고 햇볕의 질도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남양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이 변함에 따라서 해의 고도가 달라지면서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이 자꾸 달라집니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뭐 명당 자리가 사계절 내내 명당 자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제 거 발디 많이 컸죠. 제가 목대만 남겨놓고 다 적심을 했었는데 약간 초록빛이 나기는 하지만 제가 진짜 잘 키워보려고 물을 좀 자주 챙겨줬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안 될 것 같은 이런 잎도 있어요. 여기 줄기 보세요. 이거 완전 다 고사했잖아요. 요거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엄청 많이 나온다고 막 이 발들이 이렇게 번식을 해보셨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기대가 너무 컸었나 봐요. 진짜. 자, 발디 잎꽂이 보여드립니다. 발디 잎꽂이는 이렇고요. 확실히 속도가 어떤가요? 목대에서 자라는 자구의 성장 속도가 잎꽂이로 자라는 그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르죠? 뭐 요거는 뭐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식의 방법을 조금 더 안전하고 빠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렇게도 올 봄에는 주말마다 어김없이 비가 내려주는지요.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오전입니다. 오전이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이제 12시 지났습니다. 자, 일요일 12시가 지났습니다. 햇볕이 쨍해서 기분이 너무 좋죠. 어제도 마니아님과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닌 날은 흐린 날이 있잖아요. 흐린 날은 왠지 공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다육이가 살이 찌는 것도 아니고 다육이가 색이 드는 것도 아니고 흐린 날이 참 별로예요. 반면에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해가 쨍하고 나주면 어찌나 반가운지요. 정말 다육이를 이 노지나 거리대에서 키우는 그 다육맘님들에게는 환상적인 날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가 온 뒤 날이 쨍한. 자, 이제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그 2020년 5월을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때는 무지 상태였죠. 왜냐면 첫 번째 봄을 맞는 그 5월이었기 때문에 5월은 그냥 마냥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월에 다육식물들이 건강하고 멀쩡하던 다육식물, 겨울을 이제 그날 그 해 봄도 잘 3, 4월을 잘 지난 그 다육이들이 5월에 무름이 오는 현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해충의 피해가 발생되는 시기가 바로 5월이고 지금 한낮에 기온이 높아지게 될 경우에 슬슬 이제 질병이 오는 시기가 이제 가까워진 겁니다. 반갑지 않죠? 네,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말 장마 오기 전까지는 이 다육이 5월, 6월 초까지만 해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예뻐지는 다육이만 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죠. 1년 365일 사계절 내내 우리한테는 이벤트가 항상 있지만 이 5월은 이제 본격적인 화상이 이제 이슈가 되는 계절이고 부선나비 피해가 많이 발생하며 일부 다육식물들은 이제 겨울에 뿌리가 약간 손상이 됐었던 그런 그 다육식물들이 5월에
그 물음으로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죠. 왜냐면 이상하잖아요. 그 추운 겨울도 잘 견뎌냈는데 왜 5월에 무너지냐고요. 자, 제가 지금 도태랑의 생장점 주변의 온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고요? 지금 생장점 주변에 어제 내린 빗물이 약간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장점 주변에 물이 있는 경우에 지금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지금 해가 정오기 때문에 거의 지금 중천에 떠 있고요. 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는데 오, 계속 상승해요. 지금 35.8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36도까지 또 올라갔네요. 계속 올라가요? 이거 좀 찍고. 자, 요 파스텔 생장점에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파스텔 생장점의 온도는 35.5도고 물이 있는 도태랑의 생장점 온도는 37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생장점 주변에 남아있는 물로 인해서 온도가 얼마만큼 상승하는지 대략 2도 정도 차이가 있네요. 자, 도태랑에 남아있는 물기 에어블로어로 털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사실 5월에 여러분들이 뭐 딱히 준비할 게 있냐 하면은 사실 5월에는 화상에 그냥 조심을 하셔서 저기 보이면 제가 지금 저렇게 모기장을 쳐놨잖아요. 모기장 저렇게 화상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도 제가 3월 초에 그 노숙을 했지만 화상에 약한 다육식물한테 바로 화상이 막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워낙에 거리대 온도가 뭐 40도,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화상은 많이 일어납니다. 화상에 약한 식물들 주의하시는데요. 화상에 약한 식물로는 노다하고 그 다음에 아리엘, 그 다음에 홍포도, 제가 키우는 다육이 중에서는 그 정도가 화상에 지금 약합니다. 물론 아리엘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아리엘이 화상에 약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그래도 홍포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홍포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저 홍포도가 작년에 완전 화상으로 뭐가 되냐면 민둥머리가 됐어요. 화상이 입어가지고 민둥머리가 돼서 잎들이 다 떨어졌는데 완전히 그 줄기 하나가 고사를 해서 없어진 것도 있고 좀 약하게 화상 입은 그 홍포도가 잎을 다 떨구고 나서 1년 동안 저렇게 큰 거예요. 작년 5월경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아즈타로즈도 엄청 심하게 화상을 입었는데 걔는 화상을 이겨내고 지금 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상을 입었는데 죽은 게 이제 젤리카시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화상을 입고 그 다음에 무름이 와서 무너져 내려서 잎꽂이를 지금 키우고 있고 가끔가다 화상과 무름이 동반해서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는 화상을 입었네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화상을 입은 다육식물이 무름병과 함께 오는 경우들을 제가 한 3번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화상을 발견한 다육식물은 그 다음에 무름병이 올 수 있으니까 특별히 좀 조심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예방법은 조기부터 화상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화상에 강한 다육이들만 거리에 대서 키우시거나 아예 안전하게 처강을 하시거나 하면서 키우시면 되겠죠. 자, 며칠 전에 화상을 입은 제 블루엘프예요. 블루엘프인데 처음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저렇게 까만 표시가 나지를 않아요. 그냥 투명하게 저게 그냥 뭐에 이렇게 바짝 눌렸다 하는 느낌, 다리미로 마치 다려놓은 것 같은 약간의 반짝거림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이제 저렇게 이제 망가지면서 요런 화상 자국들이 이렇게 검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거 하는 말을 누룽지를 달았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누룽지 달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작년에 화상이면 제 아가씨가 생각나네요. 근데 그 화상을 이겨내고 요 정도 화상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 정도 화상은 이겨낼 수 있지만 화상이 생장점 주변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면 그거는 적심을 해주시는 게 요 다육이한테 더 건강할 수도 있고요. 자연적으로 이제 생장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번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이제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화상이 이제 그 밉잖아요.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다육식물이 화상으로 한순간에 얼굴이 이렇게 미워지면 이걸 볼 때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요. 사실 저도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화상을 입었는데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저에게 댓글을 주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1년 미만 차의 초보 다육맘님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화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이거를 띄어내거나 적심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화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화상 역시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1년 사계절 중에 봄만 아주 잠깐 예쁜 모습을 해주는 제 웨스트 레인보우인데요. 웨스트 레인보우는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반그늘에 그래도 햇볕이 조금 들어주는 곳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환경이 정말 좋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이상은 남향이든 동향이든을 가리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 해가 비추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를 자꾸 이렇게 옮겨가면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직장을 가니까 한낮에 그 웨스트 레인보우가 있는 위치가 해가 얼마만큼 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놨었냐면 그 실외기 한쪽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해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었나 봐요. 그 봄에 잠깐 예뻤던 얼굴이 완전 다 망가지고 화상으로 이렇게 미워졌어요. 요거 지금 화상 자국이에요. 이렇게 밉게 지금 달고 있죠. 요 다육은 여름에는 또 심하게 옷 자라갖고 또 미운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진짜 1년 중에 봄에 아주 잠깐 저에게 힐링을 하게 해주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잘 키우기 어디다 두라고요? 반그늘에 두시면 되는데, 자, 반그늘이 자꾸 왔다 갔다 이동한다는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5월 초에 여러분께 제가 이제, 저는 5월 돼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만 약간의 걱정은, 혹시 지난 겨울을 잘못 보낸 다육이들에게 무름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부전나비가 날아다닐 텐데 부전나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까. 화상, 햇볕이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면서 화상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방제를 한번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충과 살균을 요 시기에도 방제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키핑장에서 지금 응애 그 방제를 일괄적으로 하라고 다시 한번 공지가 왔답니다. 저는 이미 2차 약까지 다 살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지만, 자, 응애약 지금 살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가 문제가 생기는 시기가 됐냐면, 꽃대에서 여러분이 아직 제거하지 않은 꽃이 있다면 그 꽃에 그 진디가 정말 새까맣게 들러붙는답니다. 제가 그거를 작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디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아이고야, 제 그 도태랑도 지금 약간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처음에 요렇게 나타납니다. 요렇게 아주 약간, 자, 요렇게. 저기도 지금 화상을 입었는데, 투명한 비닐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어요. 지금 도태랑이 지금 화상을 입었습니다. 요 도태랑이 물을 먹고 요번에 엄청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이 연해지면 화상에도 엄청 취약해지거든요. 자, 요 도태랑도 지금 화상 입었는데, 요 도태랑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안쪽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화상을 좀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제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좀 햇볕을 보게 해줬더니 곰새 또 화상을 또 입네요. 그래도 또 다시 놔두죠. 자, 이렇게. 그리고 요 더스티로즈는 지금 겉으로 봤을 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보면, 이제 다육이를 키워보면 저게 화상이야? 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지금 이 도태랑한테 화상이 지금 왔습니다. 화상에 그 얼마만큼 심하냐는 나중에 까맣게 누룽지를 다는지, 아니면은 아주 살짝만 그냥
꼭 그 수포가 생기는 것 같은 그렇다고 빵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약간 조직이 이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화상의 정도에 따라서 증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보카도 크림 입장의 요 현상은 화상입니다. 화상인데요. 요게 응애하고 여러분, 응애 피해하고 아주 유사하답니다. 근데 이제 응애 피해를 탄저병하고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랬었는데 응애와 탄저병 현상은 다릅니다. 자, 요 현상하고 지금 요 아보카도 크림에 가까운 요 현상은 화상과 그 다음에 응애의 피해지 탄저병의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탄저병은 썩은 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부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썩어가고 그 주변이 다시 한번 좀 물러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대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사과가 왜 썩는 모습 있잖아요. 보통 그런 모습의 축소판 아주 작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5월 이제 시작하는 5월에 햇볕이 너무 쨍하니 제가 염려가 되어서 이렇게 한번 또 이야기 드려봅니다. 저의 가장 큰 염려는 이 5월 그동안 잘 키웠던 다육이 중에 무너지는 다육이 없나? 자, 그것이 걱정이다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